늦은 오후 마당 담벼락을 핑크빛 노을이 얇게 칠한다. 강성호는 오래된 철문을 밀어 닫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통장을 꺼낸다. 이 집만은 내 마지막 체면이야. 입술 사이로 굳은 소리가 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다. 현관을 열자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계약 일정 통보서. 성우는 숨을 들이마신다. 선영아, 이게 뭐야? 선영이 부엌에서 조용히 걸어 나온다. 당신 나하고 약속했잖아. 건강, 사람, 움직이는 삶. 여기선 늙어가며 굳어질 뿐이야. 레지던스 가자. 성우는 봉투를 흔든다. 근데 왜 내가 모르는 계약서가 먼저 와? 내 이름이, 내 도장이. 확정 아니야. 상담 일정 통보야. 무서워서 당신이 또 미루길래 내가 먼저 움직였어. 내가 무서워? 내가 이 집을 지키느라 밤새 새는 지붕 밑에서 얼어붙어도 나 혼자 버틴 게, 혼자 버티는 게 살림이야? 함께 사는 게 삶이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자 성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여긴 우리가 애 키우고 부모님 보내드린 집이야. 그래서 떠나자고. 추억은 벽에 못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나가서 가져가는 것이야. 똑똑똑. 택배 기사일 줄 알았는데 박미진이 명찰을 달고 서 있다. 실례합니다. 레지던스 커뮤니티 매니저 박미진입니다. 상담 신청해 주셨다고 해서 직접 설명드리러 왔어요. 성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간다. 상담. 신청은 누가? 선영이 고개를 든다. 나. 미진이 조심스레 가방을 내려놓는다. 어르신, 떠난다가 아니라 갈 곳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체험 먼저 해보실래요? 성우가 코끝으로 비웃는다. 체험. 늙은이들 모아놓고 율동시키고 하루에 3번 출석 체크하는데 말이야. 미진의 표정이 단단해진다. 거긴 시설이고 여긴 동네예요. 이웃이 있고 일정은 본인이 짭니다. 도움과 간섭은 다릅니다. 잠시 정적. 벽시계가 한 칸 앞으로 미끄러진다.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당신 사실 무릎 약 타는 거 혼자 다녀왔지?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내가 늙은 게 죄야. 늙는 건 죄가 아니지. 혼자 버티는 게 죄야. 성우는 고개를 획 젖힌다. 그럼 좋아. 체험 가자.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집 당장 못 판다. 한 달만 내게 유예를 줘. 미진이 미소 짓는다. 좋아요. 한 달 체험, 결정은 어르신의 거. 다만 오늘 밤 작은 모임이 있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길을 내주는 밤이죠. 성우가 문간을 돌아본다. 오래된 시계, 벗겨진 벽지, 사진 속의 젊은 부부. 그리고 낮게 중얼거린다. 이 집이 나를 지킨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집에 숨어 있었구나. 선영이 손을 내민다. 이제 우리 집은 우리가 가는 곳이야. 성우가 그 손을 잡는다. 잠깐, 아주 잠깐 미세한 미소. 밤, 레지던스 커뮤니티 라운지. 천장에 매달린 따뜻한 조명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고 그 가운데 처음 온 사람에게 길을 내주는 밤이라는 작은 팻말.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들뜸이 얹혀 있다. 미진이 안내한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자기소개 대신 지금 가진 질문 하나만 나눕니다. 정답 없이 각자 답을 찾는 자리예요. 성우는 낯설어 잠깐 멈칫하지만 선영이 먼저 한 칸 당겨 앉는다. 나는 우리가 늙어도 사랑이 남나가 궁금해요. 테이블 너머 최만수가 툭 튀어나오듯 웃는다. 남지. 근데 모양이 바뀌지. 예전엔 불꽃, 지금은 장작불 같아서 덕고 되어. 웃음이 퍼지고 성우는 표정을 감춘다.
미진이 조심스레 시선을 건넨다. 강 어르신은요? 성우가 입을 굳게 다문다. 질문. 집 없이 내가 날 수 있나?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미세하게 느려진다. 누구도 가볍게 답을 던지지 않는다. 최만수가 잔을 내려놓고 중얼거린다. 그 질문 나도 오래 붙들었어요. 미진이 메모지 하나를 돌린다. 여기엔 답 말고 지금 마음의 온도를 적어요. 차갑다, 미지근하다, 뜨겁다 뭐든. 사람들이 뭔가를 적는 사이 성우는 펜을 든 채 멈춘다. 선영이 눈을 치켜들어 장난스럽게 묻는다. 당신 마음은 지금 몇 도? 성우는 건조하게 웃는다. 영하 2, 30.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 소리가 나고 최만수가 손뼉을 친다. 좋아. 얼음은 녹일 수 있지. 불쏘시개가 필요할 뿐. 잠시 뒤 관리소장이 나타나 시설 투어를 제안한다. 라운지 오른편은 공유 부엌입니다. 매주 각자의 레시피 모임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억의 맛을 같이 요리합니다. 기억의 맛. 성우가 중얼거릴 때 선영이 재빨리 손을 든다. 다음 주 메뉴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메뉴명만 적어두세요. 선영은 메모지에 연탄불 고등어라고 적는다. 성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떤다. 그건 내 아버지한테 혼나던 날 내가. 맞아. 그날 당신이 나를 품에 안고 말했지. 단 건 내가 먹는다. 라운지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최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사랑의 모양 장작불 맞네. 관리소장이 다음 공간으로 안내한다. 이곳은 워크룸입니다. 목공, 바느질, 디지털 사진 강좌도 열려요. 하고 싶은 걸 다시 시작하기 좋은 곳. 문틈으로 빼곡한 나무 냄새가 스며든다. 성우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리지만 손끝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만지듯 움직인다. 당신 목공 다시 하고 싶지? 선영이 묻는다. 손이 떨려. 못을 제대로 박을지. 떨면 어때? 천천히 박지 뭐.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 도시 야경이 낮은 담 너머로 펼쳐지고 바람이 늦여름의 온기를 조금 남겨놓았다. 미진이 말한다. 여긴 사람들이 내 자리를 하나씩 찾아요. 의자에 이름을 새기든 화분에 사연을 붙이든. 성우가 주변을 훑는다. 그리고 빈 화분 하나. 라벨이 없이 텅 비어 있다. 미진이 묻는다. 강 어르신, 첫 체험 선물로 드릴게요. 이름을 붙여보세요. 성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연필 한 자루를 꺼낸다. 라벨에 천천히 글자를 새긴다. 나중. 선영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왜 하필 나중?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다음이란 뜻이야. 여기서 내가 뭘 시작하면 그건 내 나중이 되겠지. 미진이 미소를 머금는다. 좋네요. 그럼 다음 주 기억의 맘모임에서 강 어르신의 장작불도 좀 빌려주세요. 성우가 어깨를 으쓱한다. 영하 20도라며. 그럼 얼음 위에 불을 피워요. 크래킹 사운드가 제법 근사하거든요. 웃음이 퍼지고 바람이 한번 불어 빈 라벨을 흔든다. 나중이라는 두 글자가 이상하게 지금 여기를 환하게 밝힌다. 계단을 내려오며 선영이 말한다. 당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오늘은 집으로 하지만 내일은 여기로 돌아오자. 그의 걸음이 전보다 반박 느리지만 한 박 더 단단하다. 아침 공기가 낯설다. 강성우는 종이컵을 쥔 채 멈춰 서 있다. 손끝이 조금 떨린다. 밤새 뒤척였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다. 어제보다 눈빛이 덜 얼었네. 최만수가 먼저 다가와 농담을 던진다. 얼음은 아직 두껍지.
성우가 받아치지만 눈동자 속 주름이 살짝 풀린다. 선영이 작은 접시에 삶은 달걀을 2개 올려놓는다. 첫날은 쉬운 것부터 껍질을 벗기고 싶지 않으면 놔둬도 되고 껍질을 벗겨야 속이 나오지. 성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오전 프로그램 안내판 앞 워크룸 오픈 나무 손잡이 만들기가 적혀 있다. 미진이 다가온다. 도면은 간단해요. 문고리 손잡이 혹은 서랍 손잡이. 잡는다는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는 취지예요. 잡는 건 자신 있지? 그러곤 손바닥을 펼쳐 보이는데 떨림이 눈에 띄게 도드라진다. 잡고 싶다고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잡히는 만큼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내일의 손이 메꿔요. 미진이 장갑과 사포를 건넨다. 워크룸 안 나무 냄새가 고요하게 배어 있다. 집에서 흩날리던 곰팡내 대신 여기에는 지금이 있다. 성우는 사포질을 시작한다. 일정한 박자로 문지르다 어느 순간 템포가 느려진다. 손끝이 덜그럭거릴 때마다 사포가 비명을 낸다. 천천히. 등 뒤에서 만수의 목소리. 나도 처음엔 못 박다 손 더 다쳤어. 바른 건 힘이 아니라 방향이더라고. 성우가 사포를 멈추고 숨을 고른다. 그때 선영이 유리창 너머에서 손을 흔든다. 응원인지 안부인지 그 둘 다인지. 점심 무렵 작은 소동이 난다. 관리소장이 뛰어와 미진에게 속삭인다. 미진의 표정이 흔들린다. 어르신, 죄송해요. 오늘 오후 3시에 강 어르신 댁 담당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매수 의향 있는 부부가 내일 현장 보러 오고 싶답니다. 어제 안 판다고 했는데 그래서 체험 중이라 어렵다고 답하려고요. 다만 선생님, 선영님이 소액 보증금을 이미 걸어두셨어요. 한 달 체험을 위해 숙소 보증금이 필요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고. 성우의 얼굴이 굳는다. 선영이 다가와 조심스레 설명한다. 당신이 또 미룰까봐 내 통장으로 처리했어. 집은 안 판다. 약속 지켰어. 다만 우리가 움직일 자금이 필요했어. 왜 혼자 결정해?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그것도 또 집과 엮어서 우리가 새로운 집을 보는 동안 묶여있는 돈을 잠깐 풀어 썼을 뿐이야. 잠깐이 쌓여 항상이 되지. 공기가 핏줄처럼 팽팽해진다. 미진이 중재한다. 오늘은 공방에서 손잡이만 마저 완성하죠. 붙일 문은 나중에 찾더라도 잡을 손은 만들어 두자고요. 성우는 말없이 돌아서 사포를 다시 든다. 떨림은 여전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는다. 반복되는 동작이 분노를 깎아내리고 사포가루가 어제의 껍질처럼 책상 위에 쌓인다. 작은 원목 손잡이가 모습을 드러낼 때 이상하게 심장이 잔잔해진다. 이건 어디에 달지? 1단 라운지 우편함 하나에 달아보죠. 처음 온 사람 칸에. 미진이 웃는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내일 그 부부 온다는 건 제가 거절해 둘게요. 아니, 성우가 멈춘다. 와도 된다 해.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순간이 있어야 하니까. 저녁 라운지에서 선영과 마주 앉는다. 말없이 삶은 달걀 하나를 건넨다. 껍질 같이 벗길까? 성우가 달걀을 받아든다. 그래, 껍질은 둘이 벗기는 게 낫지. 두 사람의 손끝이 달걀 위에서 잠깐 스친다. 그 순간이 오래 남는다. 내일을 통과하기 위해 오늘을 붙잡는 방식. 아주 작은 손잡이 하나처럼 공유 부엌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데워져 있다. 벽면 칠판에는 오늘의 메뉴가 나란하다.
숯불 고등어 구이가 가운데 적혀 있고 그 아래 누군가 추억은 타도 향이 남는다라고 장난을 쳐놓았다. 성호는 앞치마를 매며 숨을 고른다. 선영은 양파를 다듬고 만수는 쪽파를 씻는다. 미진이 타이머를 들고 서 있다. 오늘은 한 문장 고백부터. 요리 시작 전에 각자 오늘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나는 선영이 먼저 입을 연다. 미안했어. 서두른 것보다 혼자 결정한 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만수가 눈을 깜빡인다. 난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린다가 오늘의 문장. 시선이 성호에게 향한다. 난 그는 고등어를 들어 올리며 말한다. 단 건 내가 먹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야. 말 끝에 부엌이 조용해진다. 타이머가 3분에서 내려가기 시작한다. 첫 번째 굽기는 순조롭다. 고등어가 뒤집힐 때 성호의 손목이 살짝 흔들린다. 살이 부서지지 않게 단호하게 들어 올린다. 당신 손 떨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선영이 말한다. 우린 부끄러움을 같이 나누려고 결혼했어. 그 말이 그의 등허리에 스며든다. 두 번째 굽기, 연기가 올라오자 라운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때 만수가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얼굴이 시뻘개진다.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 만수 어르신, 미진이 달려온다. 성우가 재빨리 젓가락을 내려놓고 만수의 등을 두드리며 자세를 바꾼다. 기침이 쏟아지고 꽉 막혔던 뭔가가 풀리듯 소리가 난다.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쉰다. 나 괜찮아. 만수가 헛웃음을 터뜨린다. 고등어 가시가 나를 붙잡는 줄 알았다니까. 성우가 손을 닦으며 툭 내뱉는다. 붙잡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 제때 놓으면 손잡이가 되거든. 사람들 사이로 웃음이 번진다. 긴장이 풀리자 누군가가 박수를 친다. 식탁에 고등어가 올라온다. 고소하고 진득한 냄새. 성우는 탄 부분을 자신의 접시로 조용히 옮긴다. 선영이 빤히 쳐다본다. 왜 늘 탄 걸 당신이 먹는다고 생각해? 내가 그게 편하니까. 편해서가 아니라 벌처럼 먹잖아.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야. 그냥 혼자의 벌이야. 말이 깊게 들어온다. 성우가 젓가락을 멈춘다. 그럼 오늘은 선영이 탄 한 조각을 가져간다. 나도 함께 벌을 먹자. 그리고 내일은 같이 맛을 먹자. 미진이 웃으며 중재한다. 내일은 같이 맘모임이네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관리소장이 다가와 낮게 말한다. 강 선생님, 내일 매수 희망 부부가 온답니다. 보시겠어요? 보지. 성우가 고개를 든다. 우리 집을 나보다 잘 보나 보자. 선영이 그의 눈을 읽는다. 그 안에 분노만이 아니라 묘한 유머와 각오가 섞여 있다. 그리고 부엌 한켠 칠판 구석에 누군가가 글자를 더 적는다. 집은 타지 않는다. 사람만 읽는다. 성우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웃는다. 이거 보자. 우리 좀 읽자. 다음 날 오후 그 부부가 집을 보러 온다. 외투를 가지런히 걸어놓는 태도, 신발을 벗어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조심스러움, 구석마다 눈길을 주는 습관. 참 조용한 집이네요. 여자가 말한다. 마당도 있고. 조용하죠. 성우가 대꾸한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남자는 벽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 본다. 단단하네. 다만 창틀은 갈아야겠어요. 창틀은 갈 수 있죠. 근데 창밖은 못 갈아요. 부부가 멈춘다. 성우는 창밖의 골목을 가리킨다. 낮에도 어두운 그 길, 늘 같은 소리, 늘 같은 그림자. 여기는 늘 같은 게
좋아서 남는 사람의 집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것 말고 다른 걸 한번 살려는 중입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인 같은 걸 좋아해서 보러 온 거고요. 거래는 그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다만 부부는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하고 부동산은 일주일 내 의사결정을 부탁한다고 통보한다. 기한이 생긴다. 기한은 사람을 살게도 죽게도 한다. 레지던스로 돌아오는 길, 선영이 걸음을 늦춘다. 당신 창밖 얘기 멋있었어. 멋으로 한 말은 아니야. 나는 멋이라 생각해도 돼. 그건 내 마음. 둘의 대화가 짧아졌지만 빈말이 아니다. 불필요한 가시를 뽑아낸 만큼 단어의 속이 드러난다. 워크룸에선 오늘도 소리가 난다. 망치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바늘을 당기는 소리, 프린터가 사진을 뱉는 소리. 성우는 어제 만든 손잡이를 만지작거린다. 나사 구멍 옆이 미세하게 울퉁불퉁하다. 처음 달면 원래 그래. 만수가 옆에서 말한다. 처음 사는 것도 원래 그래. 당신은 왜 여길 택했어? 성호가 묻는다. 만수가 시선을 떨군다. 여기 오고 석 달 만에 아내가 먼저 갔어. 우린 같이 새로 살려 했는데 내 몫이 됐지. 잠시 침묵. 그래서 떠나려다가 만수가 계속한다. 어느 날 의자가 하나 비어 있더라고. 누군가 그 의자에 내 이름을 붙여놨어. 만수지는 해도 따뜻하다. 어이없게도 그 말이 나를 붙잡았지. 붙잡는 게 다 나쁘진 않군. 붙잡히는 게 살아있는 증거일 때가 있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손잡이를 들어 올려 공방문에 임시로 달아본다. 서툰 높이, 서툰 나사, 그러나 문이 탁하며 닫히는 감각은 분명하다. 그 순간 미진이 들어와 메모를 건넨다. 부동산에서 문자 왔어요. 일주일 기한, 그리고 레지던스 입주 계약도 일주일 내 확정이 필요하대요. 대기자가 있어서 둘 다 일주일? 네, 같은 시계를 나눠 쓰나 봐요. 성우는 웃는다. 시계는 하나지만 시간은 둘일 수 있지. 어떻게요? 하나는 머문 시간, 하나는 가려는 시간. 저녁 옥상 정원으로 올라간다. 빈 화분의 라벨, 나중 글자가 여전히 또렷하다. 흙을 고르고 작은 씨앗을 두 알 떨어뜨린다. 두 알? 선영이 묻는다. 하나는 머물고 하나는 가자고. 둘 다 자라면 그럼 두 그루 그늘이 생기지. 바람이 스친다. 두 사람은 한 걸음 가까워진다. 기한은 여전히 남아있고 선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다림의 자세가 바뀌었다. 두려움의 웅크림에서 준비의 기대로. 비가 온다. 얇은 비. 두 사람은 오래된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한다. 벽시계를 내리려다 성우가 멈춘다. 시계 뒷판에 작은 테이프가 있다. 누런 봉투 하나가 붙어 있다. 강호에게 아버지가. 선영이 숨을 들이쉰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성우는 봉투를 뜯는다. 글씨는 굽고 얇다. 허호야, 집이 널 지켜준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날엔 내가 집을 지켜주는 척 하느라 내 자신을 놓친 날이 있었다. 집은 울타리일 때가 있고 경계일 때가 있다. 울타리는 품고 경계는 가른다. 내가 늙어가면 울타리와 경계를 다시 고쳐야 한다. 집은 내가 머물다 떠나며 데려가는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비가 유리창을 톡톡 친다. 선영이 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는다. 성우는 한참 말이 없다.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이 말을 알았네. 어쩌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소리내어 읽질 않았던 거야.
나는 늘 소리를 삼켰지. 이제는 소리를 나누자. 그는 봉투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본다. 구석구석 자신이 숨은 곳들. 묵은 신문 더미 아래 목공용 대패가 하나 나온다. 손때가 짙다. 아버지 거였나? 당신 손에 맞네. 선영이 말한다. 성우가 대패를 들어보며 웃는다. 이걸로 레지던스에 작은 문 하나를 만들어 볼까? 어디에? 옥상 정원, 나중 화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잠깐 쉬는 문. 열려 있지만 문턱이 있는 문.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일까? 문턱이 있으면 문이지. 여기부터 여기는 쉬어가라는 뜻이니까. 정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대문 앞에서 동네 이웃이 서 있다. 이 집 팔아?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다. 아직 몰라요. 선영이 부드럽게 답한다. 이웃이 성우를 본다. 형님, 우릴 버리는 것 같아서. 성우는 한 걸음 다가선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한 길을 찾는 거지. 그 길이 여기 말고도 있어. 있더라. 짧은 정적 후 이웃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가끔은 와. 이 집 앞 골목은 형님이 걸을 때 제일 그럴싸했어. 와, 성우가 웃는다. 문턱을 내려놓고 올게. 둘은 집을 나선다. 비가 조금 굵어졌다. 선영이 우산을 펼치고 성우는 대패를 품에 안는다. 무게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무게가 짐이 아니라 도구다. 레지던스에 도착하자 미진이 젖은 우산을 받아든다. 잘 다녀오셨어요? 아, 응, 결정은 아직. 그럼 나중으로 두죠. 미진이 웃는다. 성우도 웃는다. 나중이 오늘을 밀어주네. 레지던스 워크룸이 분주하다. 성우는 대패로 얇은 나뭇결을 밀어내며 작은 문틀을 만든다. 문은 열려있게 설계한다. 누군가 지나가며 손잡이를 잡고 멈출 수 있도록 문턱을 낮게 깎는다. 만수가 의자를 옮겨온다. 여기다 두면 문과 의자가 한 세트지. 문을 지나는 사람과 앉는 사람 둘 다 쉬었다 가라고. 성우가 말한다. 이름 붙여.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연필로 쓴다. 잠깐, 좋네. 만수가 웃는다. 나한테 필요한 단어야. 오후엔 작은 커뮤니티 행사가 열린다. 말의 온도라는 제목. 각자 차갑다 미지근하다 뜨겁다 중 하나의 말을 꺼내어 사연을 붙인다. 미진이 먼저 시작한다. 나는 오늘 미지근하다.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릴 때 보통 그렇죠. 선영이 이어받는다. 나는 뜨겁다. 오래 참고 싶지 않아서. 같이 살고 싶어서. 모두의 시선이 성우에게 향한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나는 따끈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오늘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보려고. 그게 어떤 말인데요? 미진이 묻는다. 집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풀어준다. 순간 누군가 작은 환호를 터뜨린다. 만수가 손뼉을 친다. 그 말에 불쏘시개 좀 얹자고. 웃음이 번진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관리소장이 다가온다. 2통의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는 입주 계약서, 하나는 보류 동의서. 기한은 이틀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든다. 성우는 종이를 내려다본다. 글자들이 바둑돌처럼 반들거린다. 그때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누군가 발을 헛디뎠다. 성우가 본능적으로 문턱 쪽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잡는다. 문이 탁 하고 멈춘다. 넘어질 뻔한 입주자가 숨을 몰아쉰다.
고마워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문턱은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추라고 있는 거라네요. 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문과 손잡이와 의자가 오늘의 장면을 완성한다. 밤, 옥상에서 둘만 남는다. 나중 화분에 흙이 조금 솟아있다. 싹일까? 혹은 그냥 흙의 숨일까? 선영이 조심스레 묻는다. 당신 마음 지금 몇 도? 아까는 따끈하다 했지. 지금은 손으로 덮이면 뜨거워질 정도. 그럼 덮이자. 선영이 그의 손을 잡는다. 두 손바닥이 맞닿는다. 그 온도는 숫자로 적히지 않는다. 둘만 아는 단위, 둘만 읽는 계기. 기한의 마지막 날 아침. 라운지는 유난히 조용하다. 미진이 서류 두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둔다. 하나는 입주 계약서, 하나는 보류 동의서. 선생님, 오늘은 어떤 종이에 이름을 쓰실 건가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상자를 내민다. 상자 안에는 어제 만든 예비 손잡이 2개가 살포시 담겨 있다. 하나는 여기, 하나는 그 집. 두 집의 손잡이를 미진이 놀란다. 둘 다 내 문이니까. 어느 쪽이 오늘의 문이든 난 두 집의 손잡이를 잡을 자격이 있어. 선영이 미소 짓는다. 오늘의 문과 나중의 문. 그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다. 어제의 부부가 매수 의향을 확정했다. 가격은 예상보다 조금 낮지만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는 조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우는 잠시, 아주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천천히 연다. 팔자. 선영이 그를 본다. 논란보다 안도가 먼저 든다. 대신 조건이 있어. 성우가 말을 잇는다. 현관의 문턱과 손잡이는 내가 직접 달겠다. 그리고 마당에 나무 한 그루는 남겨달라고. 부동산 측에서 조율하겠다고 한다. 서류에 사인을 마치고 레지던스 입주 계약서에도 함께 사인한다. 미진이 조용히 박수를 친다. 몇몇 입주자들도 따라친다.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선생님의 현재형입니다. 성우가 웃는다. 그럼 나중은? 현재형이 쌓여 만들죠. 옥상 정원. 나중 라벨 옆에 흙이 갈라지며 연두색이 고개를 든다. 아주 작은 싹. 만수와 미진, 선영과 성우가 둘러서서 내려다본다. 만수가 농담을 던진다. 싹이 뭐라고 다들 숨도 못 쉬고. 이 집은 성우가 낮게 말한다. 사람이 읽는 집이네. 그럼 당신은? 선영이 묻는다. 미지근해서 따끈해졌고 이제는 뜨거워질 준비를 해. 그는 잠깐 의자에 앉아 문턱 위로 발을 살짝 올린다. 경계는 여전히 경계지만 더 이상 가로막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추기 위해 있는 것. 해질 무렵 라운지에 작은 모임이 다시 열린다. 오늘의 주제는 2개의 손잡이. 각자 가진 2개의 선택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다. 성우가 손을 든다. 나는 2개의 손잡이를 잡았다. 하나는 과거를 제대로 닫기 위한 손잡이, 다른 하나는 현재를 활짝 열기 위한 손잡이. 둘 다 필요했네. 미진이 말한다. 그래야 한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 성우가 웃는다. 집이 나를 지켜준 날도 있었고, 내가 집을 숨는 데 쓴 날도 있었다. 오늘은 나와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는 날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말들이 둥근 테이블 위를 천천히 돌다가 조용히 앉는다. 그리고 누군가 칠판 구석에 한 문장을 남긴다. 집은 타지 않는다. 오늘만 읽는다. 성우가 그 옆에 조용히 덧붙인다. 나중은 지금의 다른 이름.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